문제 4번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갑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요거는 실제 변호사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갑을 이 경우에 변호사 아닌 자와의, 그러니까 비변호사죠. 비변호사와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사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읽자마자 예를 들어서 대항범과 같은 그 필요적 공범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바로 떠올리셨다면은 이미 공부가 다 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문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법조윤리 시험 해설이다 보니까 이 법조윤리 시험 자체를 위해서만 생각한다면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만약 이거는 현재는 옳은 지문이지만 만약에 틀리게 한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바꿔서 내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3년 뒤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사례로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한번 공범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공범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임의적 공범이 있고, 그리고 필요적 공범이 있습니다. 임의적 공범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생각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범행을 여럿이서 했을 때 임의적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 명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가 않다는 거죠. 범죄 성립에 있어서. 근데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이것도 뭐 굳이 분류를 한다면 집합범이 있을 수 있겠고 대향범이 있을 수 있어요. 집합범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란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둘이 공통된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하는 경우를 이제 집합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향범 같은 경우에는 대향이 뭡니까? 대향이 이게 서로 바라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항범이 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뇌물죄가 있고, 지금 지문에서 문제가 된 이 변호사법, 그러니까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 또한 그 대항범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서로 말 그대로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가 되는 거겠죠. 뇌물죄의 예를 본다면 갑이 이제 뇌물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뇌물을 이렇게 주는 사람, 그러면은 갑에게는 증뢰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을에게는 수뢰죄.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을은 이제 공무원이고 갑은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비신분자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을로 하여금 을이 원래 이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는데 을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종의 갑이 이러한 행위를 을로 하여금 수레를 교사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을은 처음에 이 돈을 받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가 갑의 행위로 인해서 고의가 생겼기 때문에 교사범의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법 총칙상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갑에게는 형법 총칙 관점에서 갑이 주는 행위를 평가했을 때는 갑에게는 수레 교사죄가 성립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형법 각칙에는 이거를 별도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증례죄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수레교사죄랑 증례죄가 각각 성립하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 판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칙과 각칙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각칙이 우선하는 것이고 각칙에 이렇게 갑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이런 필요적 공범, 그러니까 갑과 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항범인데 요 갑과 을 어떻게 보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만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각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각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칙에 규정된 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갑을 처벌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갑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갑은 공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예를 이제 한번 보면 갑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요 예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갑이 지금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요 변호사 아닌 자를 이제 을로 한번 볼게요. 해서 서로 공모를 한 거죠. B 변호사.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을로 하여금 갑을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갑이라는 변호사인 신분자도 필요하고 을이라는 비변호사인 비신분자 둘 다 있어야만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갑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갑을 을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인 것이죠. 이건 이제 법조 윤리에서 나온 문제긴 하지만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형사 이제 객관식이나 사례형에서 계속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쟁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시고 니은 보시면 변호사 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일단독 판사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A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다. 판사와 동기 동창이라고 홍보를 했네요. 그런 다음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경우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고 바로 맞추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공무원과의 어떤 연고와 같은 사적 관계를 드러내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
변호사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또한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지문으로 처리해 주셔야겠죠. 디귿 보시면 변호사 병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이 상대방 B로부터 개쟁 중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 받았으나 일단 돈을 받았네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 돈을 받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B의 청탁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B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인데 거절하고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까지 하였다. 이 경우 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보시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요것도 이제 틀렸고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닌 거죠. 징역형,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니. 마지막으로 리을 보시면 변호사 정은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D를 위하여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서 구두로 변호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항상 그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위임장을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는 거고,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해서 2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